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예제는 화면과 같은데요. 4번 문제에서는 그림 효과에서 6개의 이미지를 활용한 혼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활용,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필터 적용도 두 군데 되어 있고요. 색상 보정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4개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문자의 변형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펜 도구를 활용한 모양을 만들고요. 여기에 패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을 3종류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4번 문제의 크기인 600에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 등 화이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때 단위 먼저 픽셀로 맞춰주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빼놓고 같이 진행할게요. 네. 컨트롤 R을 눌러서 화면과 같이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에딧 메뉴에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 앤 슬라이스에서 여러분 그리드 격자 간격 맞춰주는 거는 저희 교재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0픽셀, 서브 디비전스는 1로 설정하고 이미지와 구별되는 밝은 컬러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지에서 눈금자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격자를 같이 표시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설정할 때 좀 더 정확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격자 보기 해주고요. 작업 진행하죠. 자, 12번 이미지를 배경색이 적용된 작업 화면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배경색은요. 툴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배경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6자리가 입력이 되는데요. 반복되는 2자리씩 해서 축약해서 FFCC66인데요. FC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세팅된 포그라운드 전경색을 단번에 100% 불투명하게 채우는 단축키는 Alt Delete입니다. 자, 그리고 1급-1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완성된 작업물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도 같이 해보죠.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하실 때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합성 모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말을 눌러서 제시된 다큰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진행할게요. 자, 저장은 여러분이 이메일 경로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4번이죠.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저장은 여러분 수시로 하시되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한 다음에 저장, 필터 적용 전에 저장, 적용 후에 저장,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미지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3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 옆에 하얀색 직사각형이 생성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남겨질 쪽으로 드래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도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말, 오페스티는 100%인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반듯하게 또는 45도 각도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하얀색 직사각형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검정에 해당되는 실제 이미지는 많이 지워졌죠. 그리고 흰색은 남겨져 있고 중간에 회색 단계는 농도의 명도 따라서 남겨진 정도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1급 다시 13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바로 크기와 배치를 여러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변형을 완료한 이후에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필터는요. 거의 모든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필터 보시고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이 브러쉬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때도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첫 번째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십시오. 자, 시험지 제시 조건에 따라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또는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을 했고요. 자, 이제 1급 다시 14번 이미지를 여시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만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주변 이미지와 형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이럴 때는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브러쉬의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는 점증적으로 커집니다. 왼쪽 대괄호는 점증적으로 작아집니다. 자, 동그라미 브러쉬 크기 확인이 안 됩니다 할 때는 캡슬락에 불이 들어있나 확인하시고 캡슬락을 눌러서 꺼 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확대해 가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더 정교한 선택을 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퀵 셀렉션 툴은요. 보시면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옵션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의 추가가 자동 체크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선택에서 빼야 되는 일부가 생겼다 라고 하실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옵션 바에서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격자를 참고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스타일은요,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75% 지정하시고요. 사이즈는 7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색상 부분은요, 밝게 빛이 나는 효과에 흰색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유사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적용이 돼야겠네요. 네.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요. 베스트 75를 설정하고 앵글은 90도,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 크기는 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미리 보기 프리뷰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면서 작업 이미지 확인하고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사다리 형태만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배경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이 있죠. 네. 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매직 원드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 자동 선택 도구에서 상단 옵션 바를 보시면 여러분 이 톨러런스는 허용치, 허용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이 인접이라고 하는 컨티규어스에 체크 해제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에 유사한 컬러를 이 톨러런스 수치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주죠.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색 부분은 계속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컨트롤 D에서 선택 해제하고 컨티규어스 인접 해제한 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지점을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여기에서 Add to Selection 하지 않아도 배경색, 클릭한 지점과 동일한 흰색 부분이 사이사이 다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미지에 따라서 이 선택 옵션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elect의 Inverse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 하시고요. 쉬프트 누른 채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보니까 그림의 방향이 다르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하시면 가로로 뒤집기 기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도 필터 적용할 거예요. 자, 필터 클릭하시고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텍스처라이저, 텍스처화를 선택할 거예요. 아래쪽 텍스처 확장하고 마지막 텍스처라이저 클릭합니다. 보통의 경우 오른쪽의 옵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의 설정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은 대부분 이너 베벨이 되겠습니다. 네. 업 방향은 업해서 튀어 올라오는 요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미지 보정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미지 1급-16을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복숭아 나무 이 열매 일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펜 툴을 사용하실 텐데요.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 이 옵션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과 리셋 올 툴스가 있습니다. 해당 툴만 리셋하겠느냐,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 리셋하겠느냐. 저는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그리고 상단에 이 연산 부분을 보시면은요, Exclude Overlapping Shapes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셋하면 물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펜툴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펜툴은 직선을 따실 때는 쉽지만 곡선을 딸 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곡선 따주시고 Alt 눌러서 곡선의 방향점을 없애주십시오. 자, 드래그 하시고 다시 Alt 눌러서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 유지해 주시고 드래그, 방향 전환하실 땐 한쪽 핸들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Alt 눌러서 작업했던 이 고정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펜 옆에 모양도 잘 주시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점을 전환하실 때는 반드시 드래그 후에 먼저 찍었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따놨어요. 네. 자, 이렇게. 자, 패스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한 바퀴 돌아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닫힌 패스입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패스로 따진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불러집니다. 이때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하고요. 크기 조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좌우가 뒤집혀져 있죠. 플립 허리젠탈 클릭해서 자,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 여러분 수시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광선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너 그로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이너 그로우 내부 광선 클릭해 줍니다. 오피스트는 75로 설정하고요. 사이즈는 7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아이보리 계열 밝은 색으로 지정하고 그런 후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계열로 색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색상 보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자면 어때요? 위쪽에 복숭아 열매 부분만 선택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자, 간단하게 선택이 됐죠. 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색상 보정을 할 수 있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속성 프로퍼티스가 활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색조는요, 여러분 보시면 색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런 색깔을 얘기합니다. 여기 스펙트럼 상에서 여러분이 근접한 색깔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계열이니까 이 노랑 부분에서 조정하실 거예요. 네. 50 하고요. 세츄레이션은 80을 지정해서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일부 영역이 선택되어 있을 땐 이렇게 조정 레이어의 마스크 부분을 보시면 나머지는 검정이고 선택된 열매 부분만 흰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는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1급-17번 이미지를 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루엣 처리되어 있는 검정색 나무 모양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명확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직 원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검정하고 흰색 부분에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컨티규어스 체크 해제하시고 검정색 나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검정을 단번에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작업 화면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신 후에 쉬프트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 복숭아 바구니보다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레이어 2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죠? 네, 위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단축키 외워두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는 모양 생성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도구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툴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색상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색상 코드를 설정하실 땐 컬러 피커 띄운 다음에 흰색이면 왼쪽 상단 모퉁이 클릭하면 F가 6개 흰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획은 없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얘기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많이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5픽셀로 설정한 후에 화면 왼쪽 하단에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때 보시면은요. 왜 화면에 일부만 보일까요? 아까 나무의 실루엣을 순서 정렬하기 위해서 정돈하기 위해서 저희가 뒤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상에 보시면은요, 선택된 레이어, 최근에 작업한 레이어 바로 위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위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획이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 선택하고 FX 눌러서 스트로크. 단색이 아니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할 거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0F3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은 966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깔의 배치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스타일은 리니어 0을 지정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돋보기 모양을 찾아서 둥근 사각형 왼쪽에 겹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작업을 완료하실 땐 엔터를 쳐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모양의 기본 모양이 없을 때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자,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클릭합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돋보기 형태는요, 설치 검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을 확장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형태 있죠? 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려주실 텐데 이때도요, 여러분 옵션에 보시면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모든 툴의 옵션 값을 초기화 리셋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신 후에 컨트롤 누르고 이동 가능합니다. 쉐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패스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어때요? 면 부분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F96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CF0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방향을 여러분 보셔야겠죠? 그죠? 네, 앵글 지정해 줄 텐데 0도를 지정해서 색깔의 좌우 방향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같을 때는 드롭 섀도우 클릭하고 OK만 하셔도 되겠어요. 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 도형과 함께 메뉴에 해당되는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형태가 어때요? 글자와 쉐이프가 세트가 돼서 이렇게 3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글자의 속성은 같습니다. 다만 쉐이프의 중간 색깔만 다를 뿐이죠. 네, 자, 이럴 때는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 농장 소개와 함께 커스텀 쉐이프를 먼저 만들어서 이 2개의 레이어를 복제한 후에 아래쪽에 이동해서 각각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수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 커스텀 쉐이프의 필 컬러 부분에 옵션을 달리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작업이 되는 것들은 레이어 복제라는 걸 활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일일이 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정확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모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너스 앤 실스, 배너스 앤 어워즈를 클릭해서 확장을 하도록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배너 3을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형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려주시고요. 이때는 여러분 쉬프트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린 다음에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75, 90, 그 다음에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가 살짝 비치도록 오페시티에서 80%를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춰 주셨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 바에서 폰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폰트 이름을 바로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크기는 17 지정하시고요. 한글 폰트를 조금 더 뚜렷하게 표시할 때는 스트롱을 지정하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요, (300) 지정하시면 330000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미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농장 소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이때도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 도구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농장 소개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은요, 스트로크가 되겠죠.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일 컬러이기 때문에 필 타입은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2픽셀입니다. 컬러 클릭하셔서 지시된 컬러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어때요? 아래 두 개가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자, 레이어에서 아래 배너 3.1과 농장 소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선택하실 땐 Shift 누르고 레이어 제목 클릭합니다. 동시에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Ctrl J를 눌러주겠습니다. Ctrl J는 레이어 복제의 기능입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요, 이렇게 배너 3일 카피, 그 다음에 농장 소개 카피라고 해서 복제본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누르고요. 키보드에서 아래쪽 방향키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레이어 보시면은요, 두 번째 카피이기 때문에 카피 2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이제 어때요? 글씨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허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띄어쓰기 안 된 글자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네. 체험 안내, 그 다음에 교통 안내.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동 도구로 체험 안내와 함께 있는 이 버튼 모양, 이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 직접 하셔도 되겠고요.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동 도구의 옵션에서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고 해서 자동 선택에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이 바로바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활용하시고요. 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영문 입력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펜 도구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후에 패턴 정의해서 패턴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형태를 그리고 패턴 적용할 텐데요. 자, 완성 이미지 보시면은요, 나뭇잎 부분은 색깔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 줄기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펜 도구를 활용하는 거지만 펜과 함께 기존의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형태 그리기 위해서 타원 도구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타원을 그리실 텐데요. 이때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 타원을 크기가 다른 타원을 여러 개 그려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프로퍼티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레이어에서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려진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이렇게 겹치도록 서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타원 형태가 그려지면서 서로 겹쳐서 최종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크기 다시 설정하실 거면 컨트롤 T 눌러 가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도록 타원 형태를 겹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에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옵션 바에서 보시면은요, 컴바인 쉐입이라고 해서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형태를 그릴 때 모양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완료된 후에는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모양을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나머지 나뭇잎의 형태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합된 형태죠. 자, 순서는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눌러서 위아래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줄기 부분은요, 여러분 기존 도형을 합쳐서 그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펜 툴을 활용해서 그리실 텐데,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 설정인지 확인하신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요, 여러분 펜 툴 사용하실 때 여러분 펜에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다시 Alt 누르고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전환을 해서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도요,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가져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 셀렉트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모양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은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 점이 다른 곡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곡선 위에 직선 그릴 때 먼저 드래그했던 점에 Alt 누르고 클릭한다는 거, 그 부분만 잊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 나뭇잎 부분에 나뭇잎, 두 가지 색깔의 나뭇잎이 들어가 있는 패턴, 반복적인 무늬를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도큐멘트의 크기는요, 여러분 눈금자와 격자 참조하셔서 크기 가늠하셔서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기본 크기를 새 도큐멘트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에 5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지정하시는 건 똑같고요. 다만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에 트랜스페런트를 지정해서 투명으로 설정하셔야지 지정된 패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 나뭇잎의 색상이 비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작은 도큐멘트가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패턴으로 지정할 두 개의 모양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모양이 다른 두 개의 나뭇잎을 찾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나뭇잎 형태는 보통의 경우 네이처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뭇잎 리프 4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지정하시고, 자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그리실 때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할 겁니다. 바로 이동해서 보실 때는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동도 가능하고 크기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리신 후에 색깔을 지정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결과물 확인하시면서 회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5도 입력해서 네, 나뭇잎 형태 회전하여 배치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서 패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뭇잎 형태 선택하십시오. 자, 그리고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Shift 누르시면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줄 수도 있어요. 자, 색상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자, 이 부분도 회전하겠습니다. 옵션 바를 보시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변형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5도로 회전해서 자, 배치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배치하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Define 패턴 클릭합니다. 자, 패턴의 이름은 나뭇잎이라고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네. 자, 패턴 정의가 됐고요.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세 개의 레이어의 색상이 다른 나뭇잎이 있죠. 보시면 이 큰 나무 형태 이 세 개의 레이어의 패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보통 하나의 레이어에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선택을 다중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서 엘립스 1, 2, 3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범위로
끌어내 줍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투명을 제외한 색상이 들어간 부분을 빠르게 선택하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했더니 동시에 선택되지 않고 어때요? 그때마다 선택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동시에 선택한다 할 때 생각나는 키보드는 뭘까요? 네, 쉬프트겠죠? 네, 그러면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자, 엘립스 1, 2, 3를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선택이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 선택하시고 새 레이어 만들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Layer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의 이름은요, 패턴이라고 구별되기 쉽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필 클릭합니다. 자, 콘텐츠는 패턴인지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에 적용한 패턴은 맨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맨 끝에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한 거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면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불투명도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자, 오페시티는 70%입니다. 자, 선택 컨트롤 D에서 선택 풀어주겠습니다. 패턴의 오페시티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모양 안에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주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때도 이제 패턴이 적용된 레이어가 이 나무 줄기 부분보다는 더 아래쪽에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맨 위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단계적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먼저 복숭아 따기 체험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문자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네. 자, 옵션 바에서 제시된 속성 궁서 35포인트 정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문자를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업 텍스트 클릭해서 스타일은요, 아크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대화 상자 너머로 이동 도구일 때 이렇게 이동 가능한데 아크의 일반적인 구분인 형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마이너스로 해야지 아래쪽으로 휘어진 상태가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네. 자, OK 눌러주시고 위치 맞춰주신 후에 레이어에서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하단 FX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픽셀이 되겠고요. 색상은요 063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와 함께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는 걸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색상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자, 3단계로 색깔이 적용되어 있어요. 보통은 2개만 있죠. 추가하실 땐 클릭하시면 컬러 스탑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OK를 누르시고 색상 방향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자에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영문 글꼴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TIM 입력하시고 아래 완성형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선택해 주시면 빠른 설정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글씨의 색상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웹 텍스트를 클릭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볼록하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죠. 아크 어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는 60%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트로크를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FX 눌러서 스트로크 이 픽셀이고요. 색상은요. 교재 색상 코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때요? 회전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되시죠?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는요. 글자 속성에 대한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하신 후에 키패드 엔터 치고 완료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왼쪽 하단에 글자 입력합니다. 네. 자, 속성 보시면 도듬 14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씨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일 때는 여러분 6개 입력하지 마시고요. 자, 이 컬러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하단 모퉁이, 오른쪽 하단 모퉁이 클릭하시면 0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효과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한 설정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테두리 부분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데 어때요? 여기 색깔이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완성 형태에서 스트로크 지정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의 두께 2픽셀 지정하시고 리니어 0도일 때 왼쪽 컬러 색상값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면 이 부분의 색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완성 형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의 저장 규칙이 있죠. JPEG과 PSD 두 번의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JPEG의 크기는 600에 400 픽셀입니다. 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로 갑니다. 파일 형식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JPEG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답안을 전송할 경로, 내 PC의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연습할 때도 GTK 폴더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퀄리티는 8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을 하겠습니다. 60에 40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왔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을 때 한쪽 수치만 입력하면 나머지도 비율에 맞게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OK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답안을 전송할 경로
내 PC 문서에 GTK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